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9, 10월 달 과정인데요.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시험 보시러 가야 되니까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 기초부터 해서요, 1, 2, 3, 4, 5, 6, 7, 8까지 해서 이론 정리도 했었고, 기출 문제도 풀었고요, 예상 문제도 이제 거의 다 풀어가는데, 요 예상 문제집이 지금 현재 뒷부분이 조금 덜 풀려져 있어요. 그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하고 경매 쪽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서 문제집 다 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오전 수업이 있고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중개사법은 매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추석 때 한 주 쉬잖아요. 그죠? 추석 한 주 쉴 때 중개사법 토요일은 종로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다 중개사법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에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예상 문제에 오후에 이제 보충해서 요 경매 쪽하고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로 오셨는데 9, 10월 달에는 뭐 할까요? 그동안 했던 거요. 열심히 했던 거 이제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했던 것을 이제 쭉 그냥 추수하는 그 과정입니다. 씨를 많이 뿌려놨으니까 이제 거둬야 돼요. 거두는데 어디다가 뿌려놓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힘들게 당신은 뿌려놨는데 거둘 때 어디다 뿌리는지 까먹어가지고 못 거두면 억울하니까 뿌린 만큼은 다 거두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다 뿌렸는지 다시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반복하시고 또 계속 이제 거두는 연습, 단련을 하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일날 시험장 가서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자, 9, 10월 과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론요. 9, 10월에서 일단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그 다음에 이렇게 7주까지죠. 보통은 이제 이론 2주 하고 그 다음에 전 범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40문제를 하는데요. 중개사법은 한 주를 더 합니다. 한 주를 더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오늘이 이제 첫째 주니까 토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도 수업을 하고 싶은데 아마 부담되니까 시험 끝나고 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1, 2, 3, 4, 5, 6, 7주까지 쭉 수업이 있다 보시고 이때 이제 시험장 가기 전날이 되니까 쭉 확인하시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뭐 합격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주, 2주 오늘은요. 이론 정리 1, 이론 정리 다음 주 2, 3주 차에 이론 정리 3인데 요 1주, 2주는 지문 정리합니다. 지문, OX 지문.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요. 기본적으로 시험장 가시면 깔리는 지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제가 계속되는 부분. 그 부분이 적게는 70%, 많게는 90% 깔려요. 그것이 오늘 받으신 자료예요. 그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늘 나오던 게 한 70% 깔고, 그다음에 30%가 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해서 그 포함해서 살짝 응용된 지문들이 30%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늘 깔리는 지문에서 90% 나옵니다. 90% 나오고 10% 정도만 응용하거나 새로운 스타일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70%, 80%, 90%, 많게는 90%, 적게는 70% 깔리는 요 지문들을 보셔야 됩니까? 안 보셔야 됩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하고 2주차 요때 이제 OX 지문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3주차는요, 뭐 하냐면 3주차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 정리예요. 도표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 쭉 검토해서 쭉 확인할 거예요.
이때는 OX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가 주는 게 아니고 2주차 끝날 때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3주에 걸쳐서 OX 지문하고 기본 도표 가지고 쭉 정리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가 끝나고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40문제 보시고 해설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러시고 시험장 가서 이제 합격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거두어서 점수로 연결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요 내용들은 또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 요 내용은 2시간 땅이라고 있어요. 2시간 땅 교재. 2시간 땅 교재 가지고 다 계실 텐데, 이거요. 우리 오후에 늘 했던 거요. 2시간 땅. 여기에 나오는 이론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프린트 출력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는 프린트 출력하기가 귀찮다 하게 되면 그냥 2시간 땅 교재 보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론 부분이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이론 부분이 목숨 걸고 정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부분의 OX 지문들이 1, 2주 요 내용이고, 2시간 땅에서 이론 정리된 표 부분이 있어요. 이론 부분.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2시간 땅 교재 가지고 계시면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98%, 믿지 않을 거니까 97.5%, 97.5% 요 이론 부분 정리된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사실은 이게 다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합격할 때 필요한 거의 다다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틀리셔도 합격할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틀려도 한 90점 나오실 거예요. 90점. 다 틀렸더니 70점 나왔다, 다 틀렸더니 60점 나왔다 하면 제대로 반복을 안 하신 거예요. 나이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들을 작년에는 제본을 떴거든요. 제본을 떠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당 6,000원, 7,000원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이 교재 가지고 1년을 반복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본 뜨려니까 비용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프린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재 없다 하더라도 요 프린트요, 요 출력하시고 제공받으신 거 있잖아요. 요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예상 문제집 있죠. 예상 문제집. 요 예상 문제집, 요 2시간 땅은 기본적으로 이론에 아주 중요한 부분 따온 거고, 기출 문제집에서도 중요한 부분 따온 거고, 예상 문제 따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땅으로 교재 구성되어 있는데, 요 교재 있으시면 교재 기본적으로 반복하시는데, 요게 없으신다면 요 프린트하고, 그죠? 제공된 요 프린트 교재하고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있죠? 요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기출 문제집은 필수고요. 예상 문제집, 이 문제집도요. 진짜 이것도 목숨 걸고 만든 거예요. 너는 목숨이 많냐 보니?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걸어요. 어쨌든 목숨은 하나지만 요거 만들 때도 목숨 건 거고, 요거 만들 때도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요거 우리 7, 8다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반복해서 보시면 90 이상 나옵니다. 기출 문제집 반복해서 제대로 보시면 80 이상 나와요. 안 나왔다면 반복 안 한 거예요. 나이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진도 들어가야 되는데, 오후에는 요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 임대차 보호법 경매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요 부분이 첫 진도 들어가는데, 첫 진도 들어가기 전에 요 교재 보시면 개정 법령이 나와요. 개정 법령. 그렇죠?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 오늘 받으신 그 출력된 자료 있죠? 그 부분에서 뒷부분 먼저 할 거거든요. 뒷부분에 보시면 개정 법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갑니다. 자, 개정 법령이 있는데 그 개정 법령이 뒷부분에 가시면 26페이지. 그래요. 원래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뭐, 자, 어쨌든,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칼라 복사되어 있네요. 그죠? 자료 다 받으셨고, 그죠? 오케이. 자, 거기에서요, 26페이지? 페이지가 한쪽만 있지요? 그러니까 27페이지 앞이면은 26페이지거든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자, 26페이지에 개정법에서 올해 개정된 내용들 총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실무하고 신고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제 공인중개사 첫 진도부터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법하고 중개실무 쪽으로 그렇게 가기로 합니다. 원래는 실무를 보고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가보니까 또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시라고요. 왜 처음부터 안 하냐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하려고요. 그냥 처음부터. 오늘 공인중개사법 아마 거의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신고법하고 실무하고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도표 정리된 이론 가지고 쭉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법 이제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 되셨죠, 그죠? 네,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개정법령입니다. 개정법 원래 개정된 내용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가 바뀌는지 헷갈려 하시고 그러니까 쭉 다 정리한 겁니다. 요것은 여기만 있습니다. 2시간 땅 교재는 당연히 없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쭉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갑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시험 공고일 변경. 시험이 계략적 공고가 2월 28일까지 계략적 공고를 하다가 그것이 2월 말일까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시험에 대해서 계략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요약집에는 20페이지에 요것이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땅 교재는 24페이지 관련되는데 그 부분이 안 고쳐져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수정 요만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고쳐주세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계략적 공고가 한번 나고 구체적 공고가 또 한번 나는데 계략적 공고가 언제까지 납니까? 2월 28일까지 계략적 공고가 났다가 바뀌기를 2월 말일까지. 2월 28일이나 2월 말일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해서 뭘 이런 걸 바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월 29일도 있더라. 4년마다 해가지고요. 2월 말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밑에 2번 가실게요. 휴폐업의 일원화 요약집 68페이지 2시간 땅은 60페이지인데 이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휴폐업을요. 기존에는 중개업의 휴폐업,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관련되는 휴폐업, 이것을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원래부터는 중개업의 휴폐업하고 사업자 등록 관련되는 세법상 휴폐업을 같이 할 수가 있다. 다만 같이 하려면 중개업 휴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관련된 휴폐업 신고서 같이 제출해라. 같이 제출하면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 자, 그래서 휴폐업 신고를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하고 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관련된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없다. OX, X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하려면 구청 가서 중개업 휴폐업 신고할 때 세무서 가서 제출할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할 때는 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지들이 다 지취업주 통보해서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주겠다. 오케이. 자, 그럼 3번 보실게요. 3번에 중개사법에 포상금 신고 확대되어 있는데 원래 시험에 몇 프로 나올까요? 100%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인데요. 자, 기존에는 간첩요 중개사법에 간첩이 있어요. 중개법의 포상금 대상이 되는 간첩이 부, 양, 무, 양 네 가지였다가 추가된 것이 아관거가 추가된 거예요. 아관거. 그래서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또 하나가 거래 질서 교란행위. 그래서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했던 것이 작년 내용이고 추가된 것이 악어야 해서 악어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도 거래질서 교란행위.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악어야, 악어 했더니 아닌 자에서 한 번씩 딱 쏟고 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응. 열심히 이제 닦아가지고 광내가지고 딱 학교 보내놨더니 두드려 막 울면서 온 거하고 똑같아. 속이 상해. 그래서요, 광자란 말을 붙인 거예요. 악광거 이렇게. 자, 아닌 자가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닌 자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몇 군데 나오냐 하면 세 군데 나옵니다. 오케이, 자,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 자,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가 개공이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처럼 물건에 대해서 광고 떼는 경우입니다. 요거 아닌 자니까 처벌은 1년 1천 갈 거예요.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줍니다. 얼마 줍니다? 건당 50만 원. 자, 또 하나가 개공이가 아닌 자가 개공 같은 명칭을 써요. 명칭.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을 써요. 개공 많이 사용하는 명칭. 이것을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합니다.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합니다. 요거 어디로 갑니다? 1년 1천 처벌되는데 이것은 꼬질러도요,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 써요. 부동산 유서 대표. 대표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라는 5글자는 아니지만 유사 명칭에 들어간다. 판례. 어쨌든 이제 아닌 자가 요란 명칭, 유사 명칭을 썼어요. 이때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자가 중개사법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광고하는 경우에.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처럼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합니다. 광고 막 때려요. 그렇죠? 이것을 적발한 자에게 뭐 준다? 포상금 줍니다. 그래서 광거 이렇게 합니다. 광거.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관광용 광고. 명칭과 관계없이 광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33조에서요. 33조 금지행위 중에서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나오죠. 33조 금지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올려볼게요. 자, 33조 금지행위.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33조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금지행위 1항에 거, 금, 매, 친, 증, 직, 쌍, 투, 식야. 오케이. 33조 2항에서 특, 빵빵 이렇게 해서 합이 15가지의 금지행위가 나오거든요. 33조에서. 하지마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짓행위 하지 마시고 초과 금품수수하지 마시고 매매를 오불하지 마시고 무등록자인지 알면서 친구 협력하지 마시고 금지정서 매매업 중개하지 마시고 중개업 일행과 직접 거래에 쌍방대리 하지 마시고 투기를 조장하지 마시고 시세를 조작, 개공 등이 없는 거래를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 또 불법으로 단체, 카르텔, 불법으로 개공들끼리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만 하자. 다른 개공인하고는 공동 중개하지 말자. 카르텔. 다음에 누구든지 의뢰인들 쪽에서도 누구라도 특정 개공에게만 물건을 몰아주자. 특정 개공 사무소 부동산에만 물건을 몰아주자. 특정 사무소에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 개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를 유도하자.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꽝꽝에다가 이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식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꽝꽝 식야. 합이 몇 가지 해야 됩니까? 7가지. 7대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7대 7가지. 7대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것이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주는 포상금 대상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금지행위 중에서 33조 금지행위 중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중에서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어떤 게 있다? 꽝꽝 식야.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와요.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꽝꽝 식야. 요것이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인데 이것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뭘 준다? 포상금 준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할게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 등록증 양도돼요. 무등록 중개했다. 또 하나가 뭐죠? 자격증 양도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또 거리에서 교란행위 턱턱턱 꽝꽝 이것이 신고 고발 대상이더라. 이것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오케이. 그럼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중개사법의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놓고 이제 마구마구 막 쓸 거예요. 쓸 거.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개공 같은 명칭 유사면 상했다 하고 막 집어넣어요.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투기를 조장한 자, 투기 조장한 자, 쌍방대리 직접거래한 자 이런 자들도 막 박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나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요. 요 간첩 사유들 부양, 무양, 아광끄, 아광끄.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대상물 표시 광고. 자, 이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추가된 내용인데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작년에 추가가 됐었는데 작년에 별다르게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물어볼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광고합니다. 지명 광고나 인터넷 광고 해요. 자, 그럴 때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표기가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연 명성 등록번호. 사무소 관련해서요. 사무소 실명제, 광고, 실명제, 사무소 관련해서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명치, 그 다음에 등록번호. 개공에 관련해서는 뭘 기재를 합니다? 성명. 법인은 누구 이름을 써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소연 명성 등록번호. 소연 이름을 써요. 소연 명성, 소연 성명. 거기에다가 등록번호 요거를 공개를 해서 광고 실명제니까 허위 광고하지 마시고 실명이니까요. 사무소 관련해서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다 쓰고 개공 이름도 쓰세요. 오케이. 허위 매물 아닙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인터넷 광고할 때 그 밑에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인터넷이든 지명 광고, 전단지 찌라시든 인터넷이든 무조건 공통을 표기할 거. 소연 명성 등록번호. 거기에다가 물건에 대해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 물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인터넷 광고할 때. 자, 어떤 내용을 추가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추가 표기. 박스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셨는데요. 잘하셨어요. 나는 처음 보는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자, 소재지, 물건이에요, 물건. 여기서 물건에 대해서요.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소면가, 종형. 물건에 대해서 소면가, 종형. 물건이 어디 있고 몇 평이고요. 얼마짜리고 종류가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토지냐 이런 거요. 거래 형태가 매매 물건이냐, 뭐 임대차 물건이냐 이런 겁니다. 소명가 종형. 자, 그 다음에 건물일 때는 무엇을 또 인터넷 광고는 정확하게 올려줘야 됩니까? 하면 총청수, 총싸 빵빵욕 입주관 그거예요. 네. 자, 총청수 몇 층짜리 중에 몇 층짜리, 몇 층에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준공검사 사용인가 다 똑같은 말이죠. 사용 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준공 떨어진 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건물의 방향, 동향 건물, 남향 건물. 그 다음에 방이 몇 개냐, 방의 숫자, 욕실이 몇 개냐, 욕실 숫자. 그 다음 입주 가능 날짜, 언제 입주 가능하냐. 신축이다 그럼 입주 가능 날짜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주차 대수 문제 많습니다. 주차가 된다 해서 그 집을 사서 갔는데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그다음에 관리비 3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가니까 50만 원 달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광고할 때 명확하게 그냥 증거 자료로 관리비 30 딱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그래서 잘 외우시면 돼요. 잘 외우시면 돼요. 건물일 때 추가되는 것, 총사. 다음에 빵빵, 입주관. 이거 무슨 말이죠? 건물 위에서 총을 쏴요. 건물 위에서 총을 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이 건물 위에서 총을 쏘죠. 레옹 뭐 이런 애들이 다 위에서 총을 쏩니다. 위에서 총을 쏴요. 총 쏴, 빵 맞겠죠? 맞으면 총 맞아 보셨나요? 진짜 아파요. 입에서 욕 나와요. 아우 쌍 아파. 이렇게 총 쏴, 총 맞아요. 아, 욕 나옵니다. 총 쏴, 총 쏴 어떻게 빵빵. 자, 빵빵 총을 쐈죠. 총 쏴, 빵빵 맞았으니까 욕 나오면서 어디로 간다? 입주관 반 속으로 들어가요. 왜 죽었으니까. 자, 총 쏴, 빵빵 입주관. 오케이, 됐죠? 자, 내부 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도 인터넷 광고에 다 광고 공개해야 된다. 수도, 전기, 가스, 중앙난방, 개별난방 다 광고해야 된다. OX. X에 맞아 할 것 같잖아요. 그지? 그 만약에 전속 중계기 할 때는 정보 공개 의무 있어요. 그쪽에서 전속일 때, 그때는 공개할 사항, 기권, 공법,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그때는 공개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 중계계약일 때는 뭐 내부 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다 공개해야 된다. OX. X가 돼요. 나이스. 전속일 때 얘기고, 일반일 때는 물건 인터넷 광고할 때 어떤 걸 광고합니까? 물건에 대해서 인터넷 광고합니다. 요거요. 소면가 종형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일 때는 총사 빵빵, 입주관. 나이스. 해주셔야 돼요. 소면가 종형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종신이가 우리나라는 원래 종신형이 없었어요. 그죠? 유기징역만 있다가 윤종신 후배가 대학교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학교 해가지고 판사로 임용돼가지고 재판한다 그래가지고 윤종신한테 놀러 갔죠. 놀러 갔더니 재판하다가 종신형? 그때부터 종신이 나온 거예요. 그쵸? 종신이 형 소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소면 먹으러 가자. 종신이 형. 소면과 종형. 플러스 건물. 총사 빵빵. 입주관. 오케이. 틀렸다. 배신 배반. 맞추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모니터링.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허위 광고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토부는.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되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여기 작년에서 시험 문제 요거 하나가 나왔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뭐다? 기본 모니터링. 그러면 나머지 숫자 관련해서는 언제 나오느냐? 작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올해 안 나오면 언제 나오느냐? 내년에 나오겠죠 뭐. 근데 올해 나올 확률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모니터링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달 하는 것이다. X. 6개월마다 하는 것이다. 작년 시험 문제 X 뭐다? 분기별로. 자, 그래서 모니터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또 하나가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수시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가 뭐냐면 분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샴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로 하는 것이고, 수시 모니터링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국토부 장관이 눈이 아프죠? 모니터링 하니까 위탁을 했어요. 모니터링 위탁 받은 수탁기관이 있어요. 그 수탁기관에서 요 기본하고 수시 모니터링 할 때는 무엇을 국장에 제출해야 된다? 계획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기본 계획서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그냥 수시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냥 수시 계획서. 자, 요때 있잖아요.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 계획서를 언제까지 국장에게 수탁기관에서 국장에게 내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 31일 연말까지 내년도
기본 모니터링을 이렇게 할 겁니다고 계획서를 써가지고 국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하기 전에 그냥 수시로, 그죠? 계획서를 주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해가 됐죠?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니까 1, 4분기, 분기별로 한단 말이에요. 1, 4분기 끝나면 언제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 언제까지? 밑에요. 분기가 종료되고 석 달이 딱 끝나면 언제까지? 30일 내에. 그래서 분기 종료되고 30일 내에 기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오케이. 자, 수시 모니터링은요. 오른쪽 부분에 메뉴로 가시면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수시로 내고 수시로 했어요. 그 결과 보고서를 끝나고 며칠 내에? 15일. 15일입니다. 오른쪽 부분 메뉴에 15일 내에 수시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더라. 자, 그러면 사항 보실게요. 국토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받았어요. 기본은 1, 4분기 끝나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받아요. 수시는요, 완료되고 15일 내에 받아요.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모니터링 결과 깨끗하다. 허위 광고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다가 출동 명령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결과 보고서가 봤더니 조금 허위 광고가 몇 건이 의심된다.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출동 명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아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동그라미 5항입니다. 5번.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국장이 출동 명령 떨어졌다면 가야 돼요. 가는데 며칠 내에 갑니까? 신속하게 동그라미 신속하게 가서 출동 명령 받으면 신속하게 가요. 가서 허위 광고냐 조사 조치를 합니다. 자, 개공이가 허위 광고였더라. 과장 광고였더라. 얼마 이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 관청이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 신속하게 출동해서 조사 조치가 끝나면 완료되고 종료되고 며칠 내에 국장에게 보고합니까? 10일입니다. 10일. 10일 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 보고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작년에 뭐만 딱 나왔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뭐다. 기본 내용만 나왔으니까 올해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자, 기본 33하니까 기본은 33하다. 기본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30일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에 1, 4분기 끝났다. 종료되면 며칠 해? 결과 보고서 30일. 기본 33. 기본 모니터링과 분기별, 기본 참. 자, 재미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분기가 마지막 날 되고 분기 종료되고 30일 내에 합니다.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수시는요, 반가요. 수시는 끝나면 수시 모니터링 끝났다. 결과 보고서를 15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신속하게 나와요. 신속. 우리 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신속이란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밖에. 메뉴 여기 신속 있고 맨 밑에 가면 신속이 또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신속 나오면 뒤에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몇이다? 10일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10일 내에. 신속이니까 10일이에요. 신속 10일. 예, 10일 내에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한다. 오케이. 자, 요 내용이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기 딱 좋아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요, 모통 많이 쏘을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거래질서 교란회의 신고센터 운영. 자, 거래질서 교란회의가 뭡니까? 거래질서 교란회의 뭐예요? 거래질서 교란회의 뭐다? 그렇죠. 거래질서 교란회의 어떤 게 있었어요? 턱턱턱 꽝꽝 씻겨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회의 요것을 턱턱턱 꽝꽝 씻겨. 7대 거래질서 교란회의 7가지 턱턱턱 꽝꽝 씻겨 7개. 자, 요것을요 신고 고발합니다. 요걸 꽂으려요. 신고 고발한 자에게 뭘 준다? 포상금을 줘요.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을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금 주는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를 어디 가서 할까요?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아무 데나 신고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요, 신고를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일단은 누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 그렇죠? 신고센터. 자, 신고센터.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뿅 이렇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감정원이었던 부동산원, 거기다 집값 담합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원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를 뿅 했어요. 신고할 때는요, 기본 개념이 신고서 써서 제출을 하겠죠. 그죠? 신고서에는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뿅 이렇게 해서 인적사항 누구다. 그 다음에 피신고인, 신고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이것을 다 기재를 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하고 피신고인 인적사항 적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신고를 이거를 발견했어요. 갑돌이가 반상회 있어요. 1, 2라인 반상회 합니다. 라고 연락을 받고 아파트 반상회를 갔어요. 갔더니 1, 2라인의 그 소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하면서 무엇을 합니다? 특특특 꽝꽝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우리 1단지 앞에 쪽박 부동산 물건 내놓지 맙시다. 거기 싸게 내놓으니까. 대박 사무소 비싸게 물건을 내놓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를 몰아줍시다. 10억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맙시다. 사무소 찾아가서 과장 광고 하라라고 유도합시다. 허위 광고는 유도하고 정당한 광고는 방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이 1단지 모여서 반상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참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을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 고발해야 됩니까? 아파트 값을 올려야지. 뭘 신고 고발해야지. 50만이고 이건 아파트 값 올라가면 몇 억이 그냥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법적으로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용에서는 신고하라 그만해. 자, 시험용에서는 신고한다 해야 되죠. 오케이. 현실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 되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보면 신고하라. 자, 신고할 때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만 적습니까? 피신고인 인적사항 다 적습니까? 피신고인 인적사항 다 적어요. 1, 2라인 명단요. 순돌이 아빠, 순돌이 엄마 뭐 쫙 다 그냥 대충 적지 말고 인적사항 다 적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기, 장소, 방법. 어디에서 시기, 어디에 가니까 장소를 어떻게 하더라 방법을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증거 자료까지 붙여야 돼요. 증거 자료까지 다 붙여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라 그 말이에요. 찍어서 다 제출하고, 또 누구냐 인적사항, 피신고 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다 적어서 신고하라 그런 얘기 돼요. 자, 그럼 신고 받았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출동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그건 이제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간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 명령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있었어요? 광고, 모니터링.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결과 보고서가 별 내용이 없다 그러면 출동을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의 재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국토부 장관 밑에 있어요, 얘가. 그래서 교란의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신고받으면 출동 명령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가 들어왔죠. 자, 개념상 잠깐 보실게요. 모니터링은요, 자, 한 번만 들어보시면 나중에 안 헷갈리고 도움 많이 돼요. 모니터링은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 한 거고, 그러니까 출동할지 말지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다? 간접 신고를 받은 거다. 그렇죠. 민원을 받고 진정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출동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다가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신고 들어왔다. 출동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출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 있겠죠. 술 먹고 주정을 한다. 이때는 출동 안 하겠죠. 근데 진짜인 신고다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동을 해야 돼요. 자, 누구를 보냅니까? 하면 신고센터에서 누구를 출동 명령 때립니까? 하면 도지사 가봐라. 등록 반창 가서 출동해라 하고 이제 출동 명령을 때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야 돼요. 갔더니 개공이가 이거 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등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이가 이러고 있더라 그러면 시도의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고, 또 거래일석 결혼행위는 형사상으로 다 어디로 간다? 3년 3천으로 가니까 형사 고발도 하겠죠. 자, 출동 명령 때려야 된다. 명령 받은 시도의사 등록하시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며칠 내에 출동할까요? 신속하게 갑니다. 가서 필요한 조사 조치를 다 해요. 빰빰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등록도 취소하고, 시도의사는 자격 정리도 하고 막 다 했어요. 다 했다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출동해서 다 조치합니다.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다 보고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서요. 며칠 내에 보고한다? 10일. 끝났죠, 이제? 10일 내에 보고해요. 왜? 신속하게 출동하고 일 처리했으니까. 신속 나면 무조건 며칠이다? 10일이에요. 10일 내에 결과를 보고해줘요. 자, 그러면 신고센터에서는 요것을 신고한 자에게도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알려주는데, 국토부 장관에게는 언제 알려주느냐 하면, 요거 신고를 다 했어요. 요거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무조건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을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매월 10일까지. 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그냥 매월 10일까지.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10일까지 국장이 보고하는데, 이것은 저번 달 거 있죠. 저번 달 거. 직전 월 거. 직전 월 거를 한 달치를 모아서 10일까지니까 사실은 한 달치를 모아서 언제까지냐, 사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개념이에요. 무조건 정해진 날짜예요. 10일. 오케이. 요거는 10일 이내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했다. 그 결과를 완료되고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거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센터가 보고하는 것은 무조건 다음 달 넘겨요. 그래서 매월 10일, 정해진 10일까지 날짜상으로 절대적인 숫자예요. 2월 10일, 3월 10일 이런 식으로 10일까지 하는데, 그 달 것이 아니라 저번 달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그 개념인데, 다음 달 10일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협회에다가 등록한지 통보할 때 다음 달 10일이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냥 이것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자, 되시나요? 이거 최대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일단 보시면요. 간단하게 신고센터 관련해서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숫자는 10밖에 없어요. 10밖에 없고, 출동명령 해야 되고요. 출동명령 받은 시도자 등록 관청은 며칠 내에 간다?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신속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다? 10. 이걸 국장에게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개념으로 직전으로 한 달치를 모아서 매월 10일까지 국장이 보고합니다. 자, 기본 개념이 신고받으면 선조치한 후에, 선조치 후 뭐다? 보고하는 거예요. 선조치 후 보고,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보고는 천천히 하시면 된다. 나이스. 자, 이렇게 할 이유가 여기에서 말장난 치듯이 난이도 조절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 겁니다. 보셔야 돼요. 나는 100점 필요 없다. 보셔야 돼요. 나는 90점 맞으면 된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실게요. 이제 확인해 봅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혼행위 신고센터 운영. 자, 신고할 때 뭐를 신고합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뭐를 신고합니까? 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서 기재해서 제출하죠. 일시장소 방법, 일시장소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증거자료까지 다 붙여서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겠고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써가지고 하나 보완 요청을 신고센터에서 보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 오케이. 자, 동그라미 3항. 신고센터는 신고 받았으니까 출동 명령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별표 요구해야 한다. 동그라미 빵 요구할 수 있다. X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제 내부 종결체라는 거, 신고가 허위 신고였다. 명백히 거짓이더라. 1호에 허위 신고. 자, 다음 2호에 술 먹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써서 다시 보고하라. 보완 조치를 했는데 보완 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아요. 내부 종결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요.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자료가 3호에 증거자료가 없다. 내부 종결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출동 명령 때리지 않고 그냥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명백히 거짓이다. 보안 요구 따르지 않았다. 증거 자료가 없다. 이미 소송 중이다. 이런 거 이미 수사 중이다. 딴 곳에 수사 중이다. 이런 것들은 내부 종결 처리할 수도 있다. 내부 종결 처리하지 않는다면 출동 명령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그럼 출동 명령 떨어졌어요. 그럼 밑에 사항에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며칠 내에 출동한다. 신속하게 동백방 신속하게 출동해서 딱 조사 조치 다 합니다. 완료되고 며칠 내에 신고센터 보고한다. 10일 별표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다가 통보해서 보고해 줍니다. 자, 그러면 5항에 신고센터는 이제 신고 환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고 맨 밑에 포인트 6항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언제까지냐? 매월 10일까지. 언제 거? 이번 달 거예요? 저번 달 거예요? 저번 달 거.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에 신고사항 처리 접수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더라. 신속 나오면 그 다음 숫자는 뭐다? 10일. 자,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보고합니다? 매월 10일까지. 10일 이내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숫자, 절대적 숫자예요. 매월 10일까지 저번 달 거를 한 달치를 국장에게 보고 통보하더라.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100점. 남들 어렵답니다, 이거요. 나오면 남들이 어려워, 머리 아파. 누가 중급을 쉽다 했냐? 이걸 어떻게 해보려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7번부터는 진짜 쉬워요. 자, 7번 갈게요. 주거용이든 비주거이든 아이고 재밌어라. 자, 주거든 비주거이든 확인 설명서에 뭐가 추가되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행사한 것을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체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사항. 주거용일 때는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하는데 비주거용 상가 건물 같으면 확인 설명서에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할 필요 없다. X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도 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에도 당연히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다 공통 이재가 됩니다. 자, 그다음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1번 양식, 2번 양식 공통으로 다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요거하고 다 같이 1번이든 2번 양식이든 다 공통으로 기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갱신요건 행사여부 확인은 서류로 확인합니까? 서류 동백방. 서류로 확인합니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전화하면 끝납니까? 서류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행사 안 한다 했다가 행사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었다, 서류 첨부해야 되고, 확인이 안 되었다 하면 해당 없음에다가 체크, 미확인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원래 추가 개정된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시험은 이거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나왔잖아요. 나오게 되면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아니, 남들이 헷갈린다고 우리들은 헷갈리는 게 아닌데. 자, 일단은요. 자, 보세요. 공통신고사항 요약집 159 2시간 땅 교재 여기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는 다 드린 거고 프린트는 카페도 그럼 다 있고요. 나이스. 어쨌거나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확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가 되었어요. 무슨 신고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겠죠.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신고하잖아요.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를 공통으로 신고합니까?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외우신 거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있으면 신고하세요. 인고 부부 실제 없어요. 집에 가시면 다 자고 있어요. 우리들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인고 부부 실제 없어. 있던데요.
신고하시면 돼요. 며칠 내에? 30일 내에 어디다가 구청에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인적사항 누구냐는 걸 매매가 되었다. 매도인 누구냐? 매수인 누구냐? 계약 날짜 언제냐? 중도금 잔금 날짜 언제냐? 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물건이 뭐냐? 그 부동산에 대해서요. 면 종류 소지지, 면적 종류, 우동, 짬뽕, 면 종류, 그 다음에 소지지, 소재, 지번, 지모, 우동, 짬뽕, 면 종류 좋아해서 소지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같이 먹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가상의 부부인데 인고 부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부는 실제로는 있죠, 없죠? 없죠. 실제 없죠. 있으면 신고하시고 면 종류 소지지. 자,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그렇다면 중개업자가 있으면 개공이가 누구냐? 인적사항 등록하는 사항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조건이나 기한에서 조건기한도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 건물 누가 매매를 하든 무조건 신고 들어가는 공통신고가 뭐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오케이. 자, 시험 나온 거 권리 이전의 내용도 신고해야 된다. OX. X 권리 이전의 내용도 신고한다. X 시험 나온 거 그죠? 공법상 용도 지역도 신고한다. X. 그렇잖아요. 조세, 취득조, 시족시 부담할 조세도 신고한다. OX. X 시험 다 나온 거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예사이고 공법이라든가 취득조세는 어디 소속이다. 확인, 설명 소속이에요. 그래서 신고서 기재할 신고사항이냐 아니면 거래, 계약서, 필요적 예사이냐 아니면 확인, 설명서 기재하느냐 요 세 파트를 거래, 계약서, 필요적 사항,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 그 다음에 신고할 사항 요 세 파트를 시험에서 계속 섞어서 출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요 세 파트를 구분해서 반복하기를 벌써 몇 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고 들어갈 거 외워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그 밑에 시험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주택일 때 찾으셨나요? 주택에다가 동그라미 꼭 치셔야 돼요. 주택일 때는 주택입니다. 토지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에요. 토지 아닙니다. 상가 아닙니다. 오로지 뭐다? 주택일 때예요. 그때는 뭐가 추가로 신고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자립하세요. 자립 인고부도 실점들 뭐하러 같이 사느냐? 자립하세요.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인데 여기 사실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따로 있고 입주 계획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정 양식은 한 장에 한 장. 꼴랑 한 장에 윗부분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요. 자기 자본 얼마에 차입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서식의 아랫부분에 입주계획, 이용계획을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은 항상 붙어 다닌다 하시면 속지를 않아요. 붙어 다니는 항상 자금 조달 입주계획 한 몸입니다. 한 몸. 저희 가서 당하고 오고 울며 두드려 맞고 오고 또 저쪽 두드려 맞고 오고 엄마 마음에 속 터지죠. 그러면 야 이 자식아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 다시 보실게요.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 한 장이라는 거 세트. 그러니까 얘를 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케이. 자,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주택 거래한 개인입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일 때는 뭐가 들어간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갑니다. 얼마 이상일 때? 6억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입니다. 얼마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갑니까? 금액 관계없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지역은 모든 주택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다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규제지역은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이상일 때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상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상가 매매 6억이 넘었어요. 10억의 상가에 대해서 매매가 되었거든요.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실거래가 신고? 상가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상가가 있는 시군 구청 가서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며칠 내에 신고합니다? 30일. 자, 그때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서 뭘 줘야 돼요? 인고, 부부 실제업조 적거. 그 다음에 그 동네가 투기 과열지구라면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O, X. X라니까요.
이것은 뭐일 때만 한다고요? 주택일 때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가일 때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 신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오로지 주택일 때만 그렇다니까요. 오케이. 자, 토지가 거래됐잖아요. 토지가 만약에 30억에 매매가 됐어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 뭐를 신고합니다? 인고부부 실지업주 이거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억 넘었으니까 6억 이상이니까 자금 조달 입주계획도 토지를 더 신고한다. OX, X예요. 토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은 그런데 입주를 한다. 토지에 입주한다는 말은 땅에 묻힌다. 그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입주가 세트다. 그 말의 뜻은 입주계획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는 뭐일 때 입주한다? 주택일 때 입주, 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일 때. 토지에 입주를 한다. 이 말은 땅에 묻힌다. 그 말이에요. 묻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더 힘든 게 심기는 거. 제가 심는 게 더 가혹하죠. 어쨌거나요,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제 다들 요거 마무리하고 싶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시면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입니다. 여기 다 한 세트입니다. 자금 조달하고요, 지급 방식하고, 그 다음에 입주 계획요. 이게 다 한 세트.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세트니까, 요거 뭐 앞글자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렇게. 오케이. 한 세트다 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자금 조달은 어떨 때는 쓰고 지급 방식은 어떨 때만 쓴다 이런 게 없어요. 한 세트니까 자금 조달 입주계획 한 세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인이에요. 이거 시험 나올 거예요. 법인 거래했을 때 그 밑에 박스에서요, 뭐일 때 주택 동업의 주택 거래를 법인끼리나 법인하고 개인하고 거래했지요. 뭐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등친 목자리가 들어가요. 등친 목자리. 뭐일 때? 주택일 때. 누구일 때? 법인일 때는 기본적으로 공통신고상 인고부부 실지업주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를 추가 신고한다? 등친 목자리. 등친 친구야 목 좋은 자리 있어야지. 등친 목자리. 주택 거래일 때 들어갑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 작년에 가짜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 가짜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유령회사끼리 물건을 막 부동산 사고 판다 해가지고 허위로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죠? 아파트 사고 파는 유령회사 차려가지고 고가로 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로 막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 끝나버리면 폐업 신고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만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법인 거래다 하게 되면 진짜로 법인 맞느냐? 뭐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느냐? 등기 현황. 진짜 법인이라면 등기했겠네요. 등기번호 신고해주고 그 다음 이쪽 법인하고 거래한다면 짜고 치는 허위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끼리 친족관계 같은 특수관계가 있느냐? 이쪽 상무하고 이쪽 상무가 동일이냐? 이쪽 상무하고 이쪽 전무가 친족관계냐? 이것도 신고한다. 신고를 해야 하고요. 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그때는 모두 같이 신고해준다. 목적,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나이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인이 뭐를 거래할 때만 추가 신고 들어갑니까? 주택 거래했을 때 추가 신고하는데 등기 현황하고 친족 관계 있다. 이걸 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 밑에 나번 보시면 법인이 주택을 뭐 할 때 주택 동업행위, 매수 동업행위 주택을 매수할 때에만 추가 신고 들어가는 것이 목자리입니다. 목적, 취득의 목적하고 자금 조달 이용 계획입니다. 목자리 이렇게 추가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법인이 매수 취득할 때 목자리, 취득의 목적,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매도인이 합니까? 자금 조달을 매수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하지요. 이용도 누가 합니다? 매수인이 합니다. 취득도 누가 한다?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매수할 때 무엇을? 주택을 고를 때 이제 매수, 취득의 목적,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매도하는 법인은 목적,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매도 쪽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 쪽이다? 매수 쪽. 매수 쪽에서 신고하고, 오케이. 매도, 매수 다 공통으로 뭐를 신고한다? 등기 현황하고 친족 관계냐. 이것은 다 매도든 매수든 다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법인끼리 있잖아요. 법인끼리 상가를 있잖아요. 30억에 사고 팔았거든요. 상가. 법인끼리 상가 건물을 30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매매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신고합니다? 30일. 구청 가서 신고하죠? 그때 뭘 신고해야 돼요? 법인끼리 30억에 상가 매매했다. 뭐를 신고해야 돼요? 인꼬부부 실제 없지 일단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추가되는 거. 뭐를 추가해야 돼요? 등친, 목자리 신고 들어갑니다. OX. X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오직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추가해서 신고 들어간다니까. 주택일 때만, 그죠?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죠? 법인이다 그럴 때도 오로지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들어가요. 법인일 때는 주택일 때 뭐가 들어간다? 등친, 목자리, 이렇게 신고가 추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됐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런 말 자체가 자금 조달 이용 계획 뭐 이런 말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입주 계획, 이용 계획이 주택일 때만 있다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다 했을 때는 과열될 때 있잖아요. 아까 건너왔는데 투기 과열지구다 하게 되면 신고할 때 뭐가 또 서류가 붙습니까 하면 자금 조달에 관해서 뭐가 붙는다? 증빙 서류가 붙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는 증빙 서류는 동해가 무슨 동해에 들어갑니다? 투기 과열지구 때 들어갑니다. 투기 과열지구이기만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금 조달에다가 뭘 붙는다? 증빙 서류가 붙어요. 투기 과열지구. 오케이. 6억 이상입니까? 금액 상관없습니까? 금액 상관없습니다. 금액 무관하게 투기 과열일 때요. 자금 조달 관해서 증빙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조정지역이요. 조정지역에도 자금 조달 관련해서 조정지역에서도 증빙서류,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가 조정지역에서도 제출돼야 된다. OX, X,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 붙는 거, 자금 조달에 관련되는 증빙서류 붙는 것은 오로지 뭐다? 투기 과열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만 붙어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뭘 때만? 주택일 때만 그렇다는 거. 오직, 그죠? 오직 뭐일 때? 주택일 때만 붙는다는 거. 절대 쏟지 마시고. 자, 하면서 하고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법인끼리 토지를 30억에 매매 사고 팔았어요. 무슨 신고해야 돼요? 법인끼리 토지, 땅을 30억에 사고 팔았다. 뭘 신고한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이것만 신고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법인이 30억에 사고 팔았어요. 뭘 신고합니까? 인고부 실제 없죠. 기본 신고 들어가고.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니까 자금 조달 입주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뭘 때? 주택일 때만. 그래서 법인끼리 뭐 토지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럴 때는 공통신고, 상만신고하면 된다는 거. 나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되는 거. 자금 조달 입주에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땡큐. 브라보. 감사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이것도 시험 문제 100%다 하는 거예요. 요약집 177, 2시간당 117. 이거 추가 하나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다 추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주택임대차 며칠 내에 임대차 신고한다? 30일. 어디다가 신고한다?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자, 그 밑에 가시면 일단은 지역이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자, 특정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인데 금액이요. 금액. 맨 밑에 아랫부분에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됩니까? 초과해야 돼요. 보증금 기준으로 얼마냐? 보증금 얼마예요? 6천만 원 초과. 월세 기준으로는요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면 신고하는데 맨 아랫 동네 맨 밑에 줄요. 그죠? 별표입니다. 보증금 월세 증감도 없이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서요 가격 변화도 없는데 기간만 연장했어요. 기간만 연장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니까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만 연장할 때는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특정한 대통령 요구로 저는 지역에서 특정 금액을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초과. 6천을 뭐하거나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를 30을 뭐할 때 초과할 때만 주택 임대차 신고한다는 거예요. 초과. 나이스 브라보. 자, 둘 중에 하나만 초과가 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이 지역열 어떤 지역만 신고합니까? 어떤 지역만? 법조문상으로는요. 법조문상으로는 특특시군구로 되어 있어요. 법조문상으로는 특특시군구. 그래서 특별자치시, 서울하고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다음에 특특시군구, 특특시군구 여기 한정된다 되어 있는데 특특시군구 하게 되면 사실은 전국 다 합니다. 다. 특특시군구 전국 다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군 관련해서요. 군에서는 어떤 군에 한해서만 신고를 주택임대 신고하래요? 광역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뭐한다? 한정한대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 경기도 안에 있는 군. 그렇죠? 그러면 서울은 서울특별시에 걸릴 거고 수도권. 서울은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하죠. 하는 지역이에요. 인천광역시도 광역시니까 신고 지역 맞나요? 맞죠? 경기도 있는 군도 다 신고하래요. 그럼 수도권은 다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스. 일단은 지역이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광역시 있는 군도 요 군요. 광역시 있는 군도 신고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느 군만 신고가 안 들어갑니까? 하나 쓰실래요? 뭐라고 쓸까요? 시골군. 오케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시골군의 주택임대차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골군 제외 별표. 시골군 제외. 오케이. 시골에 있는 군은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골군 제외. 요거 하나 딱 잡으시면 됩니다. 시골군 제외. 그럼 시골군을 제외한 시골에 있는 군. 경상북도 예컨대 공상북도 일반 도에 있는 군 얘기거든요. 그럼 뭐 시골이라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경상북도 봉화군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도 뭐 군이 있을까요? 아, 뭐 있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경상북도 청송군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지역은 시골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사실 다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인데 금액은 보증금이 얼마 초과할 6억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을 초과할 때 신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 정리된 박스는 뭐냐 하게 되면 법조문이 어려워가지고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6월 1일부터 이제 신고하라. 누가 신고하느냐 보세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라. 공동신고. 일방이 뭐 신고를 뭐 바빠서 못한다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해도 계약서를 붙여버리면 계약서에 임대 임차 다 나오니까 공동신고한 것으로 봐주겠다. 오케이. 편안하게 일단은 같이 신고를 하시는 것인데 한 명 바쁘면 한 명이 계약서만 붙여서 단독으로 신고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오케이. 자, 대상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데 자, 거래금액 변경 시 기존 것은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바뀌었을 때만 신고해 주고 금액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는 없더라. 실거래가 관계없으니까.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양말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만 신고해 주라. 그럼 일시사용이다 하게 되면 일시사용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특특시군구를 국민들이 어려워하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도권 다 신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역시 다 신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도 신고하는데 도 안에 있는 군 단위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가 됩니까? 요거거든요. 도 안에 일반 도 안에 있는 군 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아까처럼 시골군 제외 요거거든요. 시골군 제외. 나이스. 특특은 다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4번요. 보증금은 6천을 초과한다. 또는 월세는 30을 초과한다. 그럴 때 신고 들어가라. 자, 신고할 때는 신고서 써서 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갖고 와라. 갖고 오면 여기에다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시켜 줄 테니까 이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도 뭐 상관이 없는데 확정일자 자동 부여 관련해서는 계약서도 갖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전자문서도 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소유에 관한 행정보센터, 동사무소도 받아주겠다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디다가 신고하는 겁니까? 시군, 구입니다. 이렇게 돼. 동사무소는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편의상 이미 시군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 다 위탁한 거니까 동사무소 신고해도 받아주겠다 그런 뜻이고 법적으로는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번이에요. 과태료 미신고. 자, 시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의 과태료입니다? 100이요. 거짓 신고는요? 100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요. 두 개만 보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많이 힘들어 하셔서. 자, 보세요. 지금 이거 한 거요. 그래서 개정된 거 원래 그냥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나온다 보시면 돼요. 좋죠, 이거요. 거래질서 교란회계 신고센터. 내용 다 되셨고. 거래질서 교란회계 뭐가 있다. 턱. 관광. 식경. 오케이. 네. 아닌자와 관련해서는 뭐다? 아광일 때만 포상 대상이라는 아광. 그래서 부양, 무양, 아광거. 자, 거래질서 교란회계와 관련해서는, 거래질서 교란회계 관련해서는 턱, 식경. 싹 다 신고. 출동, 명령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럼 며칠 내에 신속하게 다 처리하고 며칠 내에 보고한다. 10일. 선조치 다 하면 후보고 국장회의는 다음 달로 넘기면 된다. 그렇죠? 매월 10일까지 저번 달 거 보고하면 되고. 나이스. 이거 시험에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자, 그냥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요. 주택일 때만 먹으면 돼. 자금 조달 이쪽에. 뭘 때만. 추가되는 것은 뭘 때만 오로지 주택일 때만 주택일 때만 자금 조달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몇 프로 나온다? 100%. 나오게 되면 쉽게 나오면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이건 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해제되었다. 해제되어도 해제가 확정이 되었다.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주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위반했다. 얼마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나오면 그냥 주는 거. 서비스 점수 그냥 주는 거예요. 100의 과태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요 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100의 과태료인데요. 요걸 조금 이제 헷갈려라 하게 되면요. 이걸요 이렇게 냅니다. 헷갈리세요. 틀려주세요 하게 되면 이렇게 낼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오케이, 나이스. 자, 신고를 안 했어요. 미신고, 신고했는데 거짓 신고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미신고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는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30일 안 했다. 미신고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거짓 신고일 때 취득가액의 5% 과태료다 나오면 X예요. 순간적으로 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무조건 100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스.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은 오로지 100밖에 없다. 그래서 미신고든 거짓 신고든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주택임대차 신고. 이 주택은 모든 주택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입니까? 임대차 보호를 받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사용일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거래가 신고니까 기간만 연장한 거예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뭐예요? 특정 지역이 있고요. 특정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역은요, 전국 다입니다. 단데,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시골, 구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시골 G 아닙니다.
시골군 맞습니다. 그래서 시골군은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서 제외되어 있다. 자, 금액은요. 보증금 기준 얼마다? 6천만 원. 그다음에 월세 기준은 얼마다? 3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신고하시라. 자, 그래놓고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서 틀리게 나오면 어렵게 틀려라 할 때는 예를 줘버려. 예. 박스 때려놓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임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신고 대상 되는 건 모두 골라라.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 계속 연습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4주 과정 동안 계속 연습할 텐데. 자,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아까요. 자, 이거 해볼게요. 경상북도 봉화군이라 치고요. 봉화군인데,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이요. 1억입니다. 한 달 월세가 50이요. 1억이 50. 자, 봉화군. 주택임대차 1억에 월 50.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이. 시골군은 제외니까 지역 자체가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종로구. 여기 종로구죠? 종로구 있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인데요. 자, 보세요. 보증금 6천에 한 달 월세가 30이에요. 서울 종로구 주택임대차예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지역이 신고할 지역이 맞는데요. 왜 안 하죠? 그렇죠. 이걸 초과를 해야 되는 초과를 해야 되는데 딱 6천까지는 신고하지 않아요. 넘을 때만 신고. 30까지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을 넘어야 돼요. 나이스. 오, 예, 어우, 이렇게 공부 잘하신 분 모아놓으니까 진도도 빨리 나오고 훨씬 편하네요. 서울 종로구인데 보증금 1억에 한 달 월세가 10이에요. 보증금 1억에 10만 원.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월세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초과돼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나이스 브라보. 됐어요. 자, 서울 종로인데요. 상가임대차예요. 상가임대차인데 환산보증 9억을 초과했어요. 환산보증 9억 초과. 자, 며칠 내에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안 합니다. 왜요? 상가잖아요. 상가. 그래서 이것도 오로지 뭐만 신고한다? 주택 임대차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추가해서 신고하라고 나온 제도는 다 뭐일 때만 그러다 오직 주택일 때만, 주택임대차. 상가 토지 임대차는 추가 신고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오직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자금 조달, 입주 개시 추가 신고 들어가고 법인도 오로지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뭐가 들어간다? 등친, 목자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구나. 아파트 폭동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구나. 나이스. 됐어요. 자, 시간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요. 뒷부분 정리하고, 뭐 중요한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고 이제 또 첫 진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합시다. 예.